안녕하세요. 리에란TV 리에란입니다.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언제 핵참화의 그 전쟁에 휩싸일지 알 수가 없고,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고, 생존이 가능해야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추석 때 여러분들께서 이 통일약과를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통일약과는 유통기한이 오래되고 또 조금만 먹어도 그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쟁 식량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구입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 6개월이거든요. 근데 요즘 전쟁이 6개월 이상 가겠습니까? 한 2, 3개월만 눈 꼭 감고 참고 어쨌든 살아남으면 되는데, 이 통일약과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석에 친구들과도 나누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 약과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과는 2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약과는 초콜릿 약과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이 초콜릿 약과가 이제 함께 있는 통일 약과를 보내드렸는데 미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내셨던 김영삼 기자님께서는 이 초콜릿 약과의 맛을 뇌세적인 맛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 뇌세적인 맛을 가진 초콜릿 약과와 또 일반 약과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서 더욱더 편리한 이 통일 약과를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박스에 25,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 28,000원입니다. 김영란법에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추석에 또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의회를 다지는데도 많은 기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전쟁에 대비해서도 아주 중요한 전쟁 예비 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약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약과 선전을 이만하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그동안 여러 번 보셨다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규제 TV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리에란 TV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해커가 국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그러니까 ATM기라고 하죠. ATM기를 해킹해서 23만여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한 국내외 피의자들은 실제 현금 인출과 카드 결제까지 이어져서 피해액이 무려 1억여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디더스나 이런 해킹으로 한국을 공격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ATM 그 시스템을 직접 해킹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제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적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심해지자 더욱더 불법 행위에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그 6일 오늘이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3만여 건의 그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북한 해커로부터 전달받아서 유통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카드를 복제해 사용할 혐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혐의로 해외 판매 총책 허머씨, 그러니까 중국 동포입니다. 45살 났고요. 허머씨와 복제 카드를 제작 사용한 손모씨 33살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인출한 그 인출책 김모씨 24살입니다. 이 세 사람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 총책인 조모씨는 29세로서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해킹 이 세력이 국내의 범죄 세력과 또 국내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범죄 세력과 결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경찰이 밝힌 데에 따르면요, 이 허씨와 이 그 범죄에 참여한 자들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북한 해커가 국내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 그 기계 63대를 해킹해서 빼낸 23만여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해서 국내외와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해커는 국내 그 특정 업체가 사용하는 ATM기 서버의 백신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해킹을 해서 지난해 9월부터 이러한 그 행위를 진행해 왔는데요. 북한 해커에게 넘어간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결제계좌 및 잔액, 카드, 은행 정보 총 23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해 두었다고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ATM기를 해킹하지 않고서는 유출이 불가능한 150부터 200짜리의 IC, 그러니까 직접 회로 칩이죠. 정보까지 북한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 이 관계기관의 발표입니다. 판매 총책인 허씨와 조씨는 북한에서 해당 해커로부터 직접 USB에 담긴 개인 금융 정보를 건네받은 조선족 중국인 A씨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국내의 카드 인출 조직들에게 넘겨서 A씨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액 알바 구함, 스키머 팝니다, 카드 정보 팝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온라인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북한 해커를 알게 됐고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해왔다고 이 경찰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A씨는 지속적으로 북한 해커가 국내 ATM기를 해킹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해 국내에 탈취하는 서버를 설치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내 범죄 조직들은 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북한의 이 해커들과 작당을 해서 여러분들의 돈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씨로부터 개인 금융 정보를 입수한 이 판매책들이
이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태국, 일본과 같은 각국의 인출책들에게 유통시켰고, 또 국내외 인출 조직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카드를 복제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해 왔다고 하네요. 김씨와 손씨를 비롯한 국내외 인출책들이 카드 대금 결제, 현금 서비스, 심지어는 하이패스 충전을 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1억 264만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국내 피해자들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는 은행 등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찰은 초기에 범행을 파악해서 탈취 서버를 다운시켜 복제 카드들을 차단시키지 않았더라면 피해 금액이 이보다 훨씬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인출 책들이 국내에서 허위 가맹점들을 만들어서 대금 결제를 하고, 또 가맹점으로부터 선입금을 받는 카드깡을 하기도 했고, 또 인출된 금액은 인출책이나 판매 총책 또는 A씨나 북한 해커와 같은 유통 단계마다 양측이 서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을 했었다고 하네요. 현재 경찰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서 개인 금융 정보를 퍼뜨린 조선족 중국인 A씨와 이를 태국, 대만과 같은 해외에 넘긴 A씨의 사촌동생 B씨를 추적 중인데, 해외에서 총 몇 명의 인출책들이 해당 정보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인조차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외부의 원격 접속 차단, 또 망 분리와 같이 그 ATM기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국내 범죄 조직과 결탁한 금융 범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그 경각성을 높여야 되겠고,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되겠죠. 경찰 관계자는 또한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조직이 기존의 방산 기술을 탈취하거나 또는 전산망을 교란하거나 이런 공격 위주의 방법에서 최근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벌이로 확장되고 있고, 내국인을 통해서 탈취 서버를 설치하는 대담함과 치밀함을 보이는 동시에 그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이제는 더는 국민의 그 실생활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제가 종기제 TV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전사로 활동했던 우리 장세율 대표와 최성훈 대표가 나와서 구구절절히 설명한 적이 있으시죠.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 전사들은 중국에 나와서 또 중국과 또 다른 3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에서 개개인들에게 외화벌이 구매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정치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 소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할당에서 보내준 외화벌이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사이버 테러 전사들이 지금은 이렇게 중국과 또 한국 내에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그들과 결탁해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그러한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은행을 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북한, 이 김정은, 이 깡패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 김정민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남미와 또 중동과 여러 지역에서 암암리에 마약을 재배하고 있고 그 재배된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미국과 여러 지역에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돈을 마약 판매 금액을 이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자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범죄로 빚어져 있고 범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범죄에 의해서 지속 가능해온 그런 깡패 사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에게는 대화나 뭐 협력이나 교류와 같은 그런 아니란 방법으로는 김정은의 이런 불법 깡패 행위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김정은을 참수해서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기 위한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은 9월 8일 미국 대사관 옆 KT 광화문 KT 앞에서 핵강신자 김정은 제거 및 북한 해방을 위한 1535명 탈북민 참전 탄원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해란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9월 8일 10시 반까지 광화문 KT 앞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미군과 함께 정의의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꼭 승리를 이루어내고 북한 땅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골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애국 국민들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참전하여서 이번에 이 전쟁을 통일전쟁, 남북한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전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